자, 낭독맨 교양 시리즈 오늘은 부모란 무엇인가? 잠깐만, 저 뒤에 안 가렸잖아. 잠깐만요. 다시. 뒷 배경 제거했고 내 얼굴 좀만 더 크게. 오늘 캠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따라 캠빨이 좀 받아. 그쵸? 평소보다 잘 받는 것 같아. 이런 날 얼굴 좀 크게 해야죠. 쓱쓱 이런 날만 기억해라. 부모 힘들죠. 부모 힘들죠. 다시 영상용 유튜브용. 자, 낭독맨 교양 시리즈 오늘은 뭐죠? 부모란 무엇인가? 부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낭아빠를 위해서, 낭아빠를 위한 헌정 영상입니다. 낭아빠가 과연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어요. 볼지는 모르겠는데 뭐 강제로 일단 보여주긴 할 거예요. 내가 끝까지 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앱인데 보겠지. 앱인데 지 자식이 나와갖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지 않겠어요? 뭐 헌정 영상 첫 번째예요, 이거. 첫 번째예요. 헌정 영상. 이번 주 내내 헌정 영상 갑니다. 3회차 내내 갈 거라서 이번 주 헌정 영상으로 첫 번째, 부모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막 이런 말 있죠.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낳아주면 부모냐? 뭐 돈만 주면 다 부모냐? 뭐 이런 말 있죠. 근데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다시 짚고 나가 봅시다. 정의가 뭐죠? 정의의 정의. 오랜만에 다시 짚고 나가는 정의의 정의 뭐죠? 자격 있는 자가 그 몫을 가져가는 거. 이게 정의죠. 그죠? 기억나죠? 우리 다 기억나죠? 지금? 다 까먹지 않았잖아요. 다 기억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정당한 부모란 무엇인가? 정당한 부모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부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부모라는 것은, 그럼 정당한 부모라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늘 우린 그거예요.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해야 돼요. 정의는 그거예요. 자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 한번 논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논증이라는 게 이 부모의 자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명확히 뭐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다 논증이 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낳았다고 부모냐, 그리고 그러니까 낳아주면 부모냐, 내가 난 내 새끼인데, 이 말이 있잖아요. 일단은 이 말을 부정할 거고요. 이 말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일단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야, 내가 이제 뭐 너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해주고 잘 곳 주고 너 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너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이게 부모랑 연관이 있는지 상관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게 충분한지, 자격이 충분한지 논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짜라란, 첫 번째, 나왔다고 부모가 아니다 라는 명제를 먼저 깔아놨죠. 제가 아니다라고 깔아놨죠. 이거 우리 수능 볼 때 잘 파악해야죠. 수능 볼 때 아니다, 맞다, 참, 거짓,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요거 수능에 밑줄 안 쳐서 나오죠? 요즘에 쳐서 나오나? 안 쳐서 나오겠지? 요거 저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거든요. 저 중고등학생 때 뭔가 왜 내가 생각한 거랑 점수가 다르지? 하면 다 이거야. 다 옳은 것은 아닌 것은 다 이거야, 저는. 어쨌든 보통 생물학적 부모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 그 유명한 교수님 있잖아요. 생태학자 교수님 중에 이제 그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생물학 부모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기르는 거 자체에 있어서 이미 생물학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 이거는 생물학적 부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전학적 부모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유전적 부모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그래서 그 유전적 부모라고 해서 다 부모라고 하면은 이 질문에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부모도 부모라고 할 수 있어? 라는 말에 예 라고 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우리 법도 이미 부모의 역할을 그 기능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법정 대리인인 친권과 실제 아이를 돌보는 양육권 자체도 분리가 돼 있고, 그리고 법원이 이 둘을 결정하는 기준은 누가 낳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잘 기를 수 있는가, 즉 자녀의 복리에 누가 더 적합한가, 누가 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혈연 없이도 부모가 되는 입양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입양했으면 부모가 아닌가? 예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여기에 제가 써놓은, 그러니까 낳았다고 부모다라는 게 참이 되려면 입양은 부모가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낳았다고 부모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다 라는 명제가 참이구나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혈연 없이 부모가 되는 이제 입양제도 같은 게 기르는 행위가 낳는 행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저는 이제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짜라란, 그러면은 돈 준다고 부모냐, 똑같이 의식주 해결해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학원 보내주고 하면은 부모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가정폭력에 관한 질문에 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은 분명히 중요한 책임이에요. 근데 양육의 본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수많은 아동 발달 연구도 그렇게 증명하고 있고, 아이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재력이 아니라 부모와의 그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따뜻한 관계다. 그 돈으로는 결코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살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보육원이라고 하죠. 옛날 말로 하면 이제 고아원, 요즘 학교에서는 그냥 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보육원에 그 교육봉사를 가거나 하면은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평일에 갔을 때는 아닌데 그 주말에 교육봉사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부모님 만나러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고아가 아니군요. 그래서 그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육원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정이죠. 보통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도저히 기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기에 적합한 환경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 보육원에 대신 맡겨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부모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자기 돈으로 기르고 있지 않은데 부모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 아이들이 주말에 부모님 만나러 가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는지,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가는지 보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본 것 중에도 있는데, 그 어떤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그 이제 막 그 노가다를 뛰시는데 전국을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걸 뭐 숙소를 어디 딱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맨날 모텔에서 살아요. 근데 애들을 맨날 모텔에서 살게 그러니까 아들이 둘인가 있는데 아들한테 너 그냥 보육원에 있어라 하면서 이제 권유를 하는데, 아들 둘은 죽어도 싫다, 아빠랑 떨어지기 싫다 하면서 찰싹 붙어 있어요. 근데 모텔에서 지내고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학교도 이제 좀 제대로 못 다니겠죠. 아빠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안 떨어질라 그래. 이 사람한테 당신은
애한테 안정적인 그러니까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에서 기르고 있지 않아요. 당신은 부모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정서적 안정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지. 뭐 금전적인 문제로? 에이, 좋지 않은 사회죠. 그러면은 그래 뭐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는 진짜 부모의 자격은 뭐라고 생각하는데? 짜라란. 첫 번째, 진정한 부모의 자격. 자, 방금 말했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느냐. 저는 이게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크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정서적 안정이라는 게 좀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이제 포괄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가 불안하지 않게 해주면 된다. 저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가정폭력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훈육을 할 때 기준이 없다거나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은 훈육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이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훈육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르거나 또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집에서 훈육 받을 때는 학교와 반대로 훈육을 받아. 그러면은 학습된 정보랑 실제 생활이 달라지는 인지부조화. 예전에 인지부조화 이론 배웠죠? 그런 인지부조화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가정은 불안한 공간이 되고 그리고 부모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정서적 안정이라는 거를 지킬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되려면은 뭐다?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줘야 된다.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짜라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네요. 진정한 부모의 자격 두 번째, 지혜와 인격을 가르치는 교육자. 애가 그냥 단순 지식이라면은 그냥 학원 다니고 이런 걸로 충분할 거예요. 굳이 뭐 부모가 필요할까요? 그냥 인터넷 싸강 인강이라고 하죠. 인강 그냥 들으면 되지. 근데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이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교육자예요. 태어나자마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라면 또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부모가 되기에 충분한 지혜와 인격을 갖췄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다고 해도 꾸준히 나는 부모가 되기에 충분한 지혜와 인격을 갖추었는가 그걸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부모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물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제 생각은 다른데요? 라고 언제나 말씀하셔도 돼요. 뭔가 이제 말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잖아요. 말 끊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요. 얼마 뒤면은 이 댓글창 난리 나갖고 말 끊지도 못해요. 못 봐요, 저.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짜라란. 제발 말보다 행동으로. 말로만 떠드는 건 소용없어요. 이런 부모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으로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 인생의 역할 모델이 돼야 돼요. 부모라는 존재는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인간은 모방 본능이란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돼 있어요. 뭔가 내가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배우지 마라. 정말 못 배운 소리입니다, 이거. 모방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이라고요, 본능. 예를 들어서 야, 나는 배고픈데 넌 지금부터 배고프지 마. 미친 사람이죠, 이거. 미친 소리입니다. 진짜 이런 말 하시는 부모가 굉장히 많아요. 복제형님 배고프시죠?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는데
전 담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애들 담배 펴도 딱히 안 잡아요. 뭐라 하지 않아요. 저 때는 막 이렇게 후드려 패던 시절인데 담배 펴도 뭐 딱히 뭐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그 선생님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담배 피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왜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냐? 했을 때 자기가 같이 피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입장으로서 같이 피지는 못해도 나도 담배를 피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애들한테 담배를 못 피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애들이 담배를 피고 애들이 담배를 못 끊는 이유는 어른들이 담배를 펴서다. 어른들이 담배 피면서 야 너넨 이거 배우지 마라, 몸에 안 좋은 거다, 이런데 말을 듣겠냐고, 그 말이 신빙성이 있겠냐 하는데 제가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몇몇 안 되는 제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모방 본능이에요. 본능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모방은 인간에게 있어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래서 특히 이제 학원 강사 같은 거 하면은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 이런 유형이죠. 뭐 공부, 자식은 공부하라고 아주 쥐잡듯이 잡아. 근데 정작 부모는 공부를 한 적이 없거나 또는 아이 앞에서 공부를 하는 거를 보여주지 않아요. 집에 책 한 권 없어. 그러면서 애한테는 공부하라고 쥐잡듯이 잡고, 그런 경우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학원 강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복수형님도 자기 학원 선생님도 애들 담배 피지 말라고 바로 금연, 이런 거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담배를 피는데 내 자식이 담배를 안 핀다? 축복이죠. 더 바랄 게 없죠. 바라면 진짜 양심 없는 거죠. 더 바랄 게 없어요. 예, 바랄 게 없어요. 뭘 더 바래. 내 자식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에 니코틴 중독자인데 내 자식이 술 담배를 안 해? 눈물 흘려야죠. 이미 거기서 끝났죠. 게임이 끝났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강사로 지내보면은 진짜 많아요. 저도 이제 뭐 과외도 나가고 하잖아요. 과외 나가서 보면은 특히 이제 책 읽기 강사 이런 거 했을 때, 애가 책을 너무 안 읽는다, 책을 좀 읽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제가 집을 쓱 보잖아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럼 그 어머님께서는 또는 이제 아버님께서는 책을 얼마나 집에서 보시냐. 왜냐면은 책이 안 보이니까 집에서 얼마나 보냐. 왜냐면 도서관 가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는 책 읽기 힘들어서 안 본다고. 그러면 어렵다. 이러면은 바로 부모님 바로 삐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삐져요. 바로 기분 나쁨이 얼굴에 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본능적으로 아이가 그걸 따라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의무적으로 말을 하죠. 강사로서 그냥 의무적으로 말을 하는데 안 할 거 알아요. 안 할 거 알아요. 제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모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이 다음이 마지막 페이지인가? 짜라란. 결론 뭐야? 부모는 유전이나 재력으로 주어지는 자격증 같은 게 아니다. 결론 이겁니다. 무슨 자기 자식의 곁에서 정서적 안정을 보장해 주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 모든 역할을, 제가 지금 앞에 말한 모든 역할을 끊임없이 수행해 나가는 그 과정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다, 너는 지금 부모로 완성돼 있어, 이게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은 그 유전을 넘어서 오직 헌신과 사랑으로 아이를 기르는 이 세상 모든 양육자들을 진정한 부모로 인정하는 가장 따뜻하고 포용적인 정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의 자격이라는 거는 시작점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길러낸다는 그 목적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 이걸로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낭독맨 낭아빠에게 헌정하는 헌정 영상 첫 번째 끝. 이게 저희 낭아빠에게 전달하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부모란 무엇인가. 태클 걸 거 있나요 지금? 뭐 어쩔 수 없죠. 부모는 자식을 이기지 못합니다.